최근 몇 년 동안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슈퍼푸드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슈퍼푸드는 체내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특별한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매일 섭취하면 좋은 5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하며 함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블루베리는 그 작고 앙증맞은 크기와는 달리 안토시아닌, 비타민C, 식이섬유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특히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스무디에 첨가하면 간편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 K,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지켜주고 혈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로 먹거나 간단히 데쳐서 메인 요리의 사이드 디시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달걀과 함께 오믈렛으로 만들어 먹으면 더욱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루고 싶은 식품은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식물성 재료로는 단백질 함량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퀴노아를 밥 대신 먹거나 샐러드의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꼬들꼬들한 질감이 요리에 색다른 매력을 더해줍니다. 또한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거론할 슈퍼푸드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산,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스낵으로 먹거나 버터로 만들어 빵에 발라 먹으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 C, B 각종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두뇌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금과 후추를 뿌려 먹거나 샌드위치 또는 타코에 넣어서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슈퍼푸드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 건강을 보장한다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맞는 슈퍼푸드를 찾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5가지 슈퍼푸드를 통해 건강을 챙겨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어떤 식습관이 그들에게 최상의 건강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영양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리였고 그는 주민들에게 필수 영양소에 대한 강의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비법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미스터 리는 강의의 시작을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하며 대신 통곡물, 과일, 채소에서 추출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 상승을 느리게 하고 더욱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스터 리는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백질이 우리의 근육, 장기, 피부, 그리고 머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콩, 렌틸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루 식사 계획에 다양성을 주기 위해 2 종류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스터 리는 지방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심장 건강에 좋으며 특히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줄여야 한다고 그는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는 비타민 A, C, E는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아연, 철, 칼슘 같은 미네랄 역시 세포 기능 및 뼈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미스터 리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즈음 미스터 리는 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의 기능에 필수적이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화, 체온 조절, 그리고 체내 독소 배출에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스터 리의 강의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두가 어우러져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삶을 위해 오늘의 한 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건강한 삶을 꿈꾸는 한 남자 민수의 여정에서 시작된다. 민수는 항상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로 그 피로를 해소하려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물이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민수는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첫날부터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첫날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며칠 지나자 그는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하고 맑아진 것을 느꼈다. 그의 생각과 집중력도 점점 개선되기 시작했다. 쉽게 피곤해지던 오후 시간대에도 좀 더 기민하게 일할 수 있었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신 지 한 달쯤 됐을 때 민수의 몸에는 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로 그의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예전에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종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 둘째로 원래 잦았던 두통이 거의 사라졌다. 우리 뇌에도 충분히 공급되면서 두통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수는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에도 덜 걸리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몸에 축적된 독소들이 물에 의해 꾸준히 배출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해졌다. 하지만 물 마시기가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바쁜 업무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외출 시 물을 충분히 챙기지 않아 고생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민수는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해놓고 물을 마실 때마다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출근할 때는 항상 물병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매일 물을 마시는 습관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는 이 습관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깨달았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며 자신을 더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의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은 민수가 하루아침에 느낀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쌓여 지금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민수는 오늘도 그의 건강을 위해 물 한 잔을 마신다.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그 소중한 물을.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건강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했다. 나의 체중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나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터넷을 뒤지는 것이었다. 수많은 다이어트 정보들 속에서 나는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찾기 시작했다. 다양한 식단, 운동, 그리고 수많은 후기들이 넘쳐났다. 그 중에서도 나는 빠르고 손쉬운 다이어트, 유령에 끌렸다. 그것은 복잡해 보이지 않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었다. 이 다이어트의 핵심은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하루를 시작하는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다. 둘째, 식사 전에 항상 작은 샐러드를 먹는 것이었다. 이는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다. 셋째, 하루 15분만 걸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일매일의 꾸준함이 중요했다. 넷째, 매일 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했다. 잠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가 쌓이고 그로 인해 잘못된 식습관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약간의 의문을 품고 시작했지만 차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마신 물 덕분에 하루를 보다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고 밖으로 나가 15분의 산책을 하는 것은 나에게 작은 힐링 타임이 되어 주었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점점 익숙해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의 변화였다. 빨리 그리고 쉽게의 키워드는 나에게 욕심이 아닌 여유를 가르쳐 주었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니 3개월 후 나는 무려 7kg을 감량할 수 있었다. 이제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이 방법은 매일매일 나를 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꼭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경험한 것처럼 누구든지 빠르고 손쉽게 그리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명하고 건강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병원에 가본 일이 드물었고
언제나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이에 노인은 손자들에게 자신이 매일 실천하는 건강 비법 8가지를 이야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명상과 호흡입니다. 매일 아침 노인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흡이야말로 삶의 근본이라며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자연식입니다. 노인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항상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음식만을 섭취했습니다. 마을 근처의 농장에서 갓 수확한 채소와 과일, 텃밭에서 재배한 약초를 주로 먹었습니다. 그는 자연식이 신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노인은 해가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잠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며 수면 부족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연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운동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숲속을 산책하고 간단한 체조를 하며 가볍게 빨래를 널면서 생활 자체를 운동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근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햇빛입니다. 노인은 매일 일정 시간 동안 햇빛을 쬐며 비타민 D를 보충하였습니다. 아침과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은 노인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햇빛을 통해 자연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웃음입니다. 노인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마을 사람들과 웃음소리 가득한 대화를 나누며 웃음이 피로를 풀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노인은 친구와 가족들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비법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노인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이해하며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로움이 곧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노인은 하나하나 비법을 설명하며 손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심하며 자연이 주는 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